네, 수요일에 수 읽는 남자죠. 바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이번에도 이슈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가장 교수님을 화나게 하는 이슈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트럼프죠. 트럼프가 화가 나죠. 아,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을 쇠사슬로 묶고. 네,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전 세계를 옥죄면서 네. 투자하라고. 투자하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래놓고 투자하러 갔더니 네. 감옥에 가도 이게 네.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면 투자를 하라고 그랬으면 그분들이 잘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리어 일하러 간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구치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구금 시설이죠. 구금 시설에 집어넣고 이거 네. 뭐 하는 행동이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투자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저는 그래서 기술만 빼먹고 보내려고 하는 그럴 그 생각도 가능성도 좀 있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인가 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기술을 이전하고 가라는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기본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대통령 뭘 떠나서. 양아치라고 하죠.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양아치라고 저는- 날강도 양아치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발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화가 그래서 났습니다. 그 아마도 조지아주 사건 오늘 이제 10일에 바로 네, 맞아요.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를 전세기 보내서 이제 네. 모셔온다고 하니까 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 상황을 당했는지 그 향후 조치는 어떻게 취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아이. 끝까지 버팁니다. 네. 끝까지 임기 채운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유행어인데 그거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제 유행어입니다. 말이 네. 됩니까? 이게 지금? 네. 아니 나갔어도 진직 나갔어야죠. 네. 진작 나갔어야 될 아니 사람이. 윤석열과 임기 같이 했어야죠. 그렇죠. 아니 윤석열이 임명해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논란도 네. 많았잖아요. 네. 정권 바뀌었으면 국정 철학과 맞지 않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물론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버티긴 하지만 임기는 보장돼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한다고 하면 네. 당장 나갔어야죠. 그런데 네. 지금도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 끝까지 버티게 쫓겨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이런 사람이 앉아 있다 보니까 방통위가 지금 식물 방통위가 돼버렸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갔으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하고 제대로 운영이 됐을 네. 텐데 방통위가 손 놓고 아무것도 지금 일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냥 놀고 있어요. 이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건데 네. 뭐 법안 통과되면 위원장 임기도 자동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자동 끝나게 돼 있어요. 네. 법에. 법률에 네.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정무직 그러니까 정무직이 아니고 뭐 일반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승계를 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 근무하는 사람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더라도 네. 그분들은 거기 가서 일하면 돼요. 다만 가로 열고 정무직은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정무직은 사실은 그 공무원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공 네. 밖에 있다가 공무원 되신 분들이니까 네. 이분들은 다 교체가 되게 돼 있어요. 법안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이준숙은 자동으로 사퇴가 아니라 쫓겨나게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자동 회사도 면직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순이죠. 네. 아니 회사가 예를 들면 네.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되거나 회사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체제가 바뀌거나 이러면 고용 승계는 하지만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네. 뭐가 뭐 이상하지도 않는데 그걸 또 문제를 삼고 있는 이진숙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아주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관련 영상 같이 보실게요. 네. 방미통일법이 통과가 되면은 정무직 위원들만 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무직은 위원장인 이진숙 저 하나뿐입니다.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바꾸어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펄지, 숙청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 법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한다. 그건 저는 부정과의 합작,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그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숙청 나왔고요. 레볼루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그 예전에 국민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옛날 국민학교, 네, 지금 초등학교. 불법적인 일을 예전에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세대라 죄송합니다. 네.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는 학생. 이진수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어느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기록이 틀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숙청이고 이게 무슨 혁명입니까? 네. 이런 혁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말 스무스하게 민주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하는 혁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쫓겨나면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그렇게 무슨 숙청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무슨 평생 그거 해야 돼요? 아니 법대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법대로 해서 본인이 탄핵을 뭐 국회에서는 통과됐지만 헌재에서 어쨌든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뭐 자기 유리하면 그냥 괜찮은 거고 법대로 하는 건데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숙청하라고 주장하는 본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핍박받는 모습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아니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좀 약간 과대망상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우리가 무슨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이진숙 한 명을 축출하려고 무슨 법을 만들고 개정을 그건 합니까? 아니죠. 아니 아시다시피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과거 정부 때부터 이 관련 법을 계속 개정을 하고 바꾸려고 했잖아.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는 이진숙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거고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우리가 추진을 해야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바꾸는 이유는 네. 방송 관련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면 방송 미디어 관련된 업무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주 기능이 규제였어요. 규제. 네. 그리고 이제 지능은 딴 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능과 규제를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과기부에 가 있는 유료방송 관련된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케이블 텔레비전 그러니까 케이블 TV라고 그러죠. 유료 방송들의 지능 업무, 그다음에 그 방송국을 지원하는 자금이 있어요. 기금이. 그 네. 기금을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과기부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는 규제만 하고 과기부에서 그걸 했는데 과기부는 사실은 방송 영역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거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과기부에 갖고 있었던 케이블 TV나 유료 방송 관련된 업무와 지능 업무,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에 이렇게 나눠주는 네. 이런 업무를 방통위가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 미디어 통신을 이름을 바꾸고 네. 그 업무를 가져와서 네.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위원들은 이제 나가게 하고 새로운 위원들을 선임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네, 결국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바뀌는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바뀌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셔서 잠깐 말씀 혹시 연락 못 받으셨어요? 연락 안 왔습니다. 맞다. 아직 네. 이게 통과도 안 됐잖아요. 네, 통과가 안 안 됐고. 돼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제 그 좀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걸 아시죠? 네, 잘 방송법 알고 통과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 이제 다른 거보다 위원 선임 과정에 지금 원래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방통위가. 근데 요거를 이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가면서 7명으로 늘리는데 상임을 3명, 비상임을 4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임은 대통령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비상임은 국회 의석수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원래 2명을 추천하게 되고 행정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몫의 추천 몫 하나 줄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제안은 네. 4명을 상임을 하고 3명을 비상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4명의 상임위원 중에 2명을 대통령이 그리고 한 명을 여야가 추천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바라는 사안이라서 좀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석 위원장, 법안이 공포 통과될 경우 법의 판단 받아봐야 된다. 이것도 뭔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헌재나 이런 데에 뭐 법적 그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아시죠? 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석열 그때 임기가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2개월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임기가. 네. 근데 2개월 그걸 못 참고 윤석열이 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임을 했어요, 해임을. 네네. 그 사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기소가 됐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임을 해서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기각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냥 통과된 거라면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처분에서는 기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예요.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이 통과됐고 그 법이 통과된 법에 의해서 네. 해임을 시킬 경우에, 그러니까 자리에 물러날 경우에 법적 소송을 한다 한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행보를 보면 막 유튜브에 나와서 이상한 말들 하고 정부를 부정하면서 그리고 아시지만 방심위는 그 나오는 패널까지도 방송조차도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되게 강조하고 패널의 숫자도 다 감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총괄하고 감시해야 되는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반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의 임기 보장을 외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다들 이상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고 네.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네. 방심위는 제재 권한은 없고요. 심의만 해서 결과만 방통위에 넘기면 방통위가 그걸 가지고 제재를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네. 방송국의 실질적인 제재를 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고 그렇죠. 그 위원장이 이진숙이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본인의 어떤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려면 본인이 공정성을 잘 지켜야 돼요. 객관성을 지켜야 되고요. 한쪽 네. 편을 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진숙이 했던 행동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나가서 하는 발언이라든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여요. 네. 그러면서 무슨 임기를 채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통위는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리예요. 네. 왜냐하면 방송에 대해서 규제하고 방송에 대해서 처벌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립성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임기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도 어디야 그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네. 감사원에서 경고인가요? 주의 네, 조치인가를 네, 했잖아요. 네. 이게 나오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치적 중립성을.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임기를 채워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임무를 담당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주장은 본인의 행동과 배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말도 있어. 나를 축출하려는 원대한 계획이다. 이 말뿐만이 아니라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윤석열 정부 산하에서 언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요. MBC 빼고 네. MBC 빼고 다른 KBS 예를 들면 소위 이제 박장범 사장 조그만 파우치부터 시작해서 네. KBS가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정권을 비용하고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때 무슨 석유가 터진다는 등 네.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막 띄웠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문제도 이제 진실이 나오잖아요. 네. 노예계약하고 이랬었는데 종신노예계약이었죠. 종신노예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마치 잘한 것처럼 포장해서 네. 보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 방송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무슨 소유를 안 하고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KBS 사례만 봐도 윤석열이 얼마나 방송을 틀어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된 후에 네. 보수 성향 유튜브에 맞아요. 출연했어요. 그랬죠.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보수 여전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예,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 발언 나왔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맡은 고위공직자가 이런 정치적 발언, 그것도 굉장히 편향된 정치적 발언 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잘려야죠. 그런 사람이 공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다 요구받잖아요. 네. 법으로도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전 네.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근데 내가 방통위는요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중립성이 요구된다니까요. 방송을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저렇게 보수 진보 얘기하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칭찬받는데 좋아하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난 7월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에서 직권 면직까지 검토했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본인이 한 행동으로는요 도저히 지금 1분 1초라도 방통위원장의 직책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도 자기는 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진숙은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방통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장 물러나야 되고요. 뭘 자기를 뭘 축출을 해요. 잘못해서 물러나는 거지. 물론 이번에는 뭐 징계를 받고 물러나는 건 아니고 법이 네. 바뀌어서 물러나는 거지만 네. 저는 징계를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실은 이진숙의 전략은 내년 이제 지방선거 공천까지 버티다가 네. 보수 여전사, 국어 여전사 타이틀 갈고 딱 따당 하면서 시장 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실패할 것 같으니까 열받은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해요. 제가 볼 때 본인은 아마 이제 왜냐면 또 전환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뭐 대구에 뭐 양보한다. 나가면 자기 선배니까 뭐 양보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막 핍박받고 이재명 정부가 막 각을 세우고 이런 모습 보여줘서 이제 보수 진영 특히 TK 지역에 있는 이제 세력들 또는 극우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대구시장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한들 네, 저는 그 꿈 깨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이샹따 어떤 꿈깨라 하셨는데 네. 뭐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대구시장 출마를 이진숙한테 물어볼 때마다 안 네. 한다는 소리는 또 안 해요. 안 그냥 해요. 임기 채운다는 소리만 하지. 이게 그 꿈거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본다.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네, 다음 좀 주제를 좀 넘겨 보겠습니다. 네. 곽상원 의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잖아요. 사위죠. 근데 최근 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런 유튜브 채널이 당내에서 지나치게 영향력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흔들고 있다. 이런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정치 이 어떤 매체로서 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주 뭐 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유튜브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 자체 또 그런 매체가 된 것 자체는 네. 현상이에요, 현상. 그거 자체를 뭐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게 왜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미디어가 디지털화되면서 네. 일반 기존 방송과 다르게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많이 하고 네. 그것이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달라진 현상에 맞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뭐 정치 매체가 됐다 이걸 비판적 입장으로 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 씨를 계속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네. 글 자체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매체, 어느 이제 채널,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게요. 유튜브 채널이 영향력이 커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출연하고 싶어하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네. 많은 사람이 보는 매체에 출연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 그거 자체를 비판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어떤 사람이 나가고 어떤 사람이 안 나가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게 특히 곽상원 의원은 이런 말 했거든요. 특정인 생각을 따르는 게 과연 민주적 결정이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 생각을 따른다고 하는 게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김어준이라는 그 방송인이 네.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따라간다. 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자기 생각을 뭐 예를 들면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기 의사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 자체에 저는 비판적 입장이 없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따라가고 그 사람이 지시한 대로 한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곽상원 지금 의원이 글에 올린 내용들을 보면 네. 어디서 들은 얘기, 어디서 뭐 본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 증거나 근거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네.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얘기하든 네.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네. 어디서부터 들었다 또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뭐 어디선지 출처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떠도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근거로 해서 말을 해버리면 어떤 뭐랄까요? 그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좀 의심받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저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 특히 어심이 교리 아니냐, 머리 나는 안 굽힌다 이렇게 발언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시는 건 본인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 말들 그다음에 어떤 그 주장들 이게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또 뭐 곽성은 의원처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가능한 근거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 그것도 이제 과학적 근거, 데이터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그냥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치부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 뭐 김어준 씨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런 주장을 하려면 과학적 근거나 어떤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서 그래야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어요. 근데 데이터 측면으로 보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네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 의원 106명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했고 단 한 번도 안 나가는 의원은 65명뿐이야 한다.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려고 한다. 이게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어떻게 이 보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든 정치인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보고 그다음에 뭐랄까 인지도랄까요?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매체에 출연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구독자가 많고 실시간 시청자가 많은 매체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네. 저는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뭐 일반인은 모르겠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어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연관관계를 예를 들면 네. 나온 사람들이 뭐 김어준 씨가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다 뭐 그냥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거기 나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과정에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다고 하면 그거 자체만 가지고서 뭐 김원준 씨가 그냥 그렇게 민주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표현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소신 발언 못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유튜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곽상원이 실세에게 어떠한 반기를 든 사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김어준 씨나 아니면 김어준 씨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 이렇게 공격하냐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 걸 감수하고 얘기를 한 거니까 본인은 뭐 소신을 밝힌 거니까 저는 그대로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진짜 그 김어준 씨가 물론 대형 유튜버고 많은 구독자와 실시간 시청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분의 한마디가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원들이 결국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당의 대표 선출이라든지 결정 과정에 당원 주권주의가 많이 지금 개입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 않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퉁쳐서 이렇게 김어준이라는 어떤 파워 유튜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네. 떨어진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사안별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안에서 왜 이렇게 했냐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의 주장이 왜 이러냐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뭐 지적하면서 얘기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곽상원 의원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존중해야 되고 다만 그런 주장 가운데 좀 더 하나의 사례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주장을 했으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그 곽상원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 그다음에 네. 저격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좀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향후 있죠. 추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패널 인증제 같이 이야기해볼 텐데 이게 무슨 농산물이에요? 아. 왜 그러죠? 네. 그러니까요. 사람을 약간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른바 패널 인증제 시행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네. 저는 처음 듣는 거예요. 패널 인증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널 인증제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대변인, 전 대변인 이런 형식으로 나가서 패널로 활동하는 저도 패널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당의 어떤 주장이나 당에서 정한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 부정적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패널 아니다, 우리 당 패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방송에 나가서 패널 하는 사람들 물론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의 어떤 정책이나 당에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방어하고 옹호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도 비판적 입장을 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당내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무슨 공산당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 대표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할 수 얘기할 있어야 수 되고 당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방송이라는 매체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합리적 판단으로 합리적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물론 민주당이 어떤 당적도 갖지 않고 있고 당원도 아닙니다만 제가 민주당 쪽에 분류돼서 패널로 나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네. 제가 뭐 민주당에서 비판 안 합니까? 또는 뭐 이번에도 제가 방송법이든 방통위법이든 문제 있는 거 지적하잖아요. 그래야 건전한 방향으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헌법 위반이에요. 그냥 하던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 윤석열 정권으로 바뀔 때 네. 뭐 레거시 미디어 상당수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계좌 추적도 그러니까. 당했거든요. 네. 이게 약간 그 연례 관례 행사처럼 그렇게 당했네. 특히 진보 패널들이 이렇게 정권 바뀌면 또 보수 패널이 당하고 이런 게 있었대요. 저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예. 잘렸죠. YTN 연합뉴스 이런 데. 그걸 아예 이제 명시적으로 패널 인증제로 장동혁이 그 내심을 그냥 대놓고 드러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쪽 보수 쪽에서도 건전하게 이렇게 정당한 비판을 하신 예를 들어서 뭐 윤희석이라도 송영훈 이제 강제 하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지금. 왜냐하면 심지어는 보니까 기사 보니까 공문도 보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 이제 방송국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패널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네, 해서 네. 당에서 네. 언론사에 보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에서 항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왜 저 사람을 보수 패널로 불렀냐, 왜 저 사람을 국민의힘 패널로 분류하냐 그렇죠.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반발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거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니까요. 방송사가 패널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불러 이런 사람만 패널 출연시켜 이거는 언론의 자유 침해고 편성의 침해예요. 방송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그 이 패널은요 국민의힘이 패널을 인증하고 그건 감시하고 아니지. 검열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방송국에서는. 시청자가 인증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 그렇죠. 정치 패널의 성격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네. 방송국의 편성에 개입을 하면요. 방송국 사장도 처벌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자기 회사에 편성이나 자기 회사의 제작에 관여를 하면요. 방송법 4조 위반이에요. 네. 근데 심지어 정당이 밖에 있는 사람이 방송국의 편성이나 제작에 관여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방송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걸 대놓고 얘기해요. 공개적으로. 네. 자기들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 안 하겠다는 네. 표현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이거를 결국엔 이유 중에 하나를 유튜버의 먹이 금지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궤변 국민의힘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시간 관계상 네. 오늘 수익 낸 남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